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이자 또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시아이자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제가 저만의 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러 와봤습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예쁘죠? 정말 화이트와 제목처럼 이 빨간색의 이 포인트로 이번 제 노래 타이틀과 그냥 그 자체예요. 이런 좋은 장소에서 또 멋진 또 저만의 플레이리스트 신중하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문지를 뽑아볼게요. 일하면서 듣는 노래는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하며 듣는 곡이 있는지, 일을 하면서 꼭 듣는 음악이 있는 건 아닌데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듣는 음악이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저에게 특별히 뭔가 이 음악만 들으면 이렇게 에너지가 막 나게 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 노래는 싸이의 베디입니다. 첫 음악 사운드가 딱 나왔을 때부터 이 비트가 저의 마음을 뛰게 하고 의욕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일을 하면서 즐겨 듣는 음악에 이 노래를 쓰고 싶습니다. 또 질문 중에 회사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뿌듯한 순간들, 아무래도 뭐 애로사항이라고까지 얘기하긴 좀 그런데 혼자만의 또 회사가 아니고 저랑 똑같은 이런 뮤지컬 배우분들이 동료들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를 좀 아울러서 들여다봐야 되는 점, 그 점이 부담도 있죠. 부담감도 있고 또 그만큼 뭔가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좋아하시면 또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주는 뿌듯함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은 데디, 두 번째 최근에 빠진 아이돌 노래는, 사실 제가 그렇게 아이돌 분들 노래뿐만 아니라 최근 가요를 듣지 않은 지가 꽤 됐습니다. 뮤지컬을 하게 되면서 더더욱 음악이라고 하면 뮤지컬 음악을 즐겨 듣고 K-팝이라는 음악을 잘 못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 거의 듣질 않아서. 근데 이번에 그 챌린지라고 하죠. 챌린지를 하면서 사실 너무 좀 죄송스럽지만 그때 이제 르세라핌 분들의 음악을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어요. 뭐 불이 났게 연습을 해서 이제 챌린지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저만 몰랐을 뿐이지 너무나 유명한 노래더라고요. 엄청 핫한 챌린지 한 이후로 저도 그 음악을 이렇게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즐겨 들었습니다. 최근 후배 아이돌들과 많은 챌린지를 찍었는데 본인의 곡 중 챌린지로 다시 해보고 싶은 곡이 있다면, 보니까 뭐 단지 멋있고 좋고 그런 거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챌린지 그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감성이 조금 녹아져 있는 음악이랄까, 혹은 그런 안무 구성, 좀 어떻게 보면 좀 모두가 좀 따라하기 좋을 만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안무가 있는 제 음악 중에 엑스송이라고 있습니다. 그 곡이 가장 이 챌린지 곡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두 번째 곡으로 르세라핌의 이브, 사실 그 제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뭔가 애니메이션 제목 같은 느낌? 그리고 검은 수... 아니야 푸른... 검은 수염은 원피스죠. 죄송합니다. 푸른 수염의 아내. 네, 세 번째 취미 활동을 하며 듣는 노래. 취미 활동. 근데 저는 취미 활동이라고 하니까 뭐 취미라고 할 게 뭐 몇 개 있어요. 뭐 요즘은 골프도 즐겨 하고 있고 게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여행입니다. 비행기에서 자주 듣는 게 있어요. 가수 진혜림 씨의 러버스 콘체르토. 이번에도 사실 프랑스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프랑스에서도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럽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또 마침 그 프랑스의 그런 앤틱한 그런 건물들과 거리와 그 음악이 너무 잘 어울려서 일부러 찾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추천해주고픈 취미, 시간이 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골프를 한번 배워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골프가 약간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붐이 불고 있는데, 제가 20대만 하더라도 사실 매니악한
그런 운동이었어요. 어떻게 이제 너무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볼링을 치고 축구를 했던 사람들이 다 골프를 시작하니까 마지막 남은 게 저였어요. 사실 안 한다, 난 안 한다. 골프가 이게 무슨 운동이냐. 사실 처음에는 근교에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골프를 나갔다는 그거 하나로 산책하듯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자체가 좀 그 행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재미를 들렸다가 요즘은 사실 골프 자체에도 이게 재밌구나. 항상 건강검진 받으면 정말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저 밖에 좀 나가라고 그 얘기를 엄청 들었는데 이제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이 러버스 콘체르토가 되게 버전이 많아요.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진혜림 씨. 스펠링 잘 모르겠는데 메이비. 힘든 상황을 직면했을 때 부르고 싶은 노래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커버를 또 했었던 곡 중에 하나예요. 가수 정인 혹은 뭐 작곡가 윤종신 씨의 오르막길. 그 음악 들으면서 정말 힘을 많이 냈었고,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거 그냥 한 발 한 발만 가다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고, 우리가 정상에서 만나지 않을까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왜냐면 정상은 밑에보다 좁기 때문에 결국에 정상까지 도달만 하면 우리 만날 수 있을 거야라는 그 가사가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을 줬던,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인 씨의 오르막길. 추억을 회상하며 듣기 좋은 노래는 가장 제가 음악이라는 거를 접하고 나도 가수라는 게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노래가 있습니다. H.O.T의 캔디입니다. 사실 그 캔디라는 음악으로 음악방송을 처음 보기 시작했고 그런 꿈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음악을 들으면 정말 제가 초등학교 때죠. 그때 막 그걸 녹화해가지고 안무를 보면서 따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그 춤을 추면서 노래했던 기억이, 어렸을 때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서 추억을 회상하기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H.O.T의 캔디. 콘서트에 처음 오는 10대와 70대에게 추천할 노래. 저는 이 10대와 70대 분께 추천할 수 있는 노래를 한 곡으로 할게요. 저는 양쪽 세대에 다 어울릴 만한 노래로 저는 꼭 어제라는 제 노래 중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노래가 그 노래만 들었을 때는 약간 슬픈 멜로디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슬픈 노래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가사가 엄청 희망적인 가사거든요. 근데 10대 분들이 들으면 뭔가 미래를 회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사이고, 70대 분들이 들으시면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멜로디와 가사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어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뮤지컬을 사랑하게 될 넘버. 이 뮤지컬을 잘 모르는 사람을 입덕시킬 수 있는 작품은 전 데스노트를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뮤지컬이라는 그 장르가 예전보다는 당연히 더 대중적으로 됐지만 뭐 영화나 이런 다른 드라마보다는 뭔가 접하기가 좀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데스노트라는 주제가 다들 만화나 영화나 접해보셨었던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데스노트라는 뮤지컬이라는 이 장르 자체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실제로도 정말 많거든요. 데스노트로 저를 알게 됐다는 분들이 가장 많을 정도로, 그 실제로 또 그 어느 정도의 그런 스토리를 다들 알고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넘버들도 홍강호 배우분이 부른 데스노트부터 또 L의, 제가 또 불렀던 L의 넘버인 게임의 시작 등등등등 정말 자극적이고 약간 마라맛 같은 그런 넘버들이 많아서 가장 추천해 드린다면 데스노트만한 것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수 시아와 뮤지컬 배우 김준수에 대해서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도 하나예요. 근데 가수 시아로서의 콘서트 무대와 뮤지컬 무대 양쪽 다 관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따르고, 무대에 오르는 마음가짐은 항상 또 팬분들 혹은 거기 와주신 관객분들께 감사함을 보답하고자 하는 그걸 또 보여드리고 증명해내는 자리이라, 그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
뭐 기술적인 다름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마음가짐은 사실 똑같아서 데스노트에 데스노트를 써야겠다. 마지막이네요. 레드와 관련된 일화와 생각나는 노래는? 유독 레드라는 컬러가 김준수에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관한 일화가 있는지. 이번 곡의 타이틀이 레드 다이아몬드, 또 드라큘라에서는 뮤지컬 드라큘라에서는 빨간 머리를 했었고 모차르트는 빨간 코트라는 상징적인 게 또 있고 콘서트 속에서는 제가 또 빨간 무대 의상 그리고 맞네, 집에 있는 거실의 그림이나 인테리어도 포인트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분명히 파란색을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또 이 정열적인 느낌이 나는 빨간색이 또 좋더라고요. 레드와 관련된 일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괜찮나? 제가 이번 데스노트 뮤지컬 하면서 노래하는 와중에 갑자기 코피가 흐르는 거예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무대 도중에 뜬금없이 코피가 이렇게 흐르는 건.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관객분들도 엄청 당황을 하시고, 아시다시피 제가 좀 비염이 심하잖아요. 콧물이 처음엔 흐르는 줄 알았어요. 이제 콧물은 어느 정도의 약간 이런 작용 반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피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힘으로 그걸 끄집어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안 되는 거야. 설마. 노래를 하는 와중에도 설마 했는데 이게 입술에 닿고 맛을 좀 느껴보니까 피 맛인 거예요. 객석에서도 벌써 웅성웅성하는 게 느껴졌고, 심지어 앞에 이제 지휘해 주시는 우리 부감독님께서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다가 이거 놀래시는 거야 진짜. 저보 이걸 갑자기 이렇게 쓱 닦기도 이상해서 끝까지 이렇게 흘린 상태로 차라리 어차피 흘릴 거면 드라큘라 때 흘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비염 때문에 그런 거라 뭐 건강에 대한 건 전혀 걱정 안 해주셔도 된다는 점 이 자리 빌어서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왜 노래 제목이 레드 다이아몬드냐, 20주년을 기념하는 싱글이기도 하고 빨간색이 주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심장, 사람의 심장, 마음, 열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색깔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이것까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제목을 정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 그 순위를 딱 매기는데 5위부터 하는데 뭐 이제 다양해요. 처음에는 뭐 다이아몬드도 나왔다가 뭐 9위에 뭐가 이름도 어려워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레드 다이아몬드더라고요. 실제 레드 다이아몬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때 야 이거는 운명이다,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완성이 됐습니다. 짠.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장르나 이런 분위기가 정말 다 각양각색의 정말 특징이 뚜렷한 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희노애락을 담았고 느끼실 수 있는 앨범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